학문지도 무타, 국기방심 이이으라. 학문지도는 무타.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맹자가 한 말이에요. 맹자는 아시죠? 맹자 다음 맹자인데 이 맹자가 한 말인데 무슨 소리냐면 학문의 도라는 건 무타, 다른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학문은 뭐냐? 배우고 묻는 거예요. 이게 학문이거든요. 학문의 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구는 찾을 구자예요. 찾을 구. 이 방심은 여러분 방심하지 말할 때 방심이에요. 흐트러진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놓은 마음이니까. 그 흐트러진 마음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이다. 여기 이제 이의라는 것은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뿐이다. 학문의 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방심한 흐트러진 마음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공부하면 3월달엔 누구나 열심히 해. 3월달에 이게 입학을 해서 4월달 정도 되면 어떻게 다 남들 꽃구경 가는데 내 일은 넘어가지 뭔지 거리야 이런다고 모르는데 내가 이거 왜 하지? 일은 넘나가 아니 일은 아니라도 하여튼 예순 넘어가지 뭐 하는 짓이야. 아 죄송합니다. 예순 넘어가지 뭐 하는 짓이야. 일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멋진 말 아니에요? 네. 그 흐트러진 마음을 계속해서 바로잡는 거. 이게 학문의 도라는 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라서 외웠잖아요. 맹자의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처음의 마음을 학문지도 무타, 국기방심 이의가 이게 단정형이라고 해서 뭐뭐일 뿐이다라는 뜻이 뭐뭐일 뿐이다. 네, 이의라는 게 그렇게 해서. 오른쪽 왼 위에가 교수님. 네, 다를 타자잖아요. 학문의 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흐트러진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찾아낸다는 걸 좀 더 의역을 하면 바로 잡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다. 찾아낸다라고 이제 직역을 했지만 바로 잡. 너무 멋지지 않나? 이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너무 멋져요. 4년 동안. 너무 어렵다고요? 아니 어려우면 이거 몰라도 돼. 그냥 학문을 어려우면 그러니까 학문 공부하는 방법은 흐트러진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써도 돼. 이제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한자로 쓴 거니까. 이거 뭐 어려우신 분은 공부라고 뭐냐? 정말 흐트러진 마음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이걸 암기하라고 되는 건 아니고 됐죠? 이제 수업할게요. 초심을 잃지 말자. 그렇죠. 초심을 잃지 말자인데 그걸 조금 더 이제 맹자가 멋있게 쓴 거죠. 네.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자 57페이지 지금 하나 말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고이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더욱이 거기서 좀 더욱이. 자 구성뿐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상상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띄어쓰기에서 차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재미있다, 재미없다와 흥미있다, 흥미없다, 생일잔치 이런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미있다, 흥미없다는 이게 띄어쓰기가 돼 있죠. 여기 보세요. 네. 띄어쓰기가 돼 있어. 생일잔치는 이게 붙어 있고 생신할 때 잔치는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그냥 하나의 이 중국어로서는 요이스라고 요이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다는데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와 이 중에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중에 저 중에 이럴 때는 다 어때요? 또 떨어져 있죠. 이거 보세요. 이 우리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재미는 왜 붙이고 흥미는 왜 떨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런 거죠. 재미와 흥미가 있는데 재미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그냥 재미가 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뭐 재미있다. 이게 재미도 원래 잠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말의 한자. 재미있다 할 때 재미가 우리말이 아니에요. 원래 잠이라는 말에서 하여튼 이자가 붙었어. 어쨌든 재미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단어화됐다라고. 단어화됐다. 우리가 큰 코 다치다 이런 말 쓸 때 큰 코 다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단어화 돼 버렸거든요. 큰 코 다치다 이런 말 쓸 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미있다 같은 거 붙었고 흥미는 떨어졌고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생일잔치는 이제 붙였고 생신은 떨어졌고 그 중에는 붙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떨어졌고 그렇죠? 이외에는 이제 붙었죠. 근데 그 외에는 떨어졌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험에 뭐 나오면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차피 뭐 A 플러스 맞을 건 아니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하나 정도는 틀려줄 센스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는 하여튼 지름신의 감정이 바뀌세요. 자, 58쪽. 58쪽입니다. 자, 여기 이제 셋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똑같은 형태가 단어의 자격을 가지기도 하고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간이의 간, 사이간 있잖아. 자, 서울과 부산 간 야간 열차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간이 사이잖아요. 한자로 보면 사이간자니까 서울과 부산 사이, 그래서 간자 떨어진 거고요. 자식 간에도 이것도 떨어졌어요.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같은 경우는 간이 의존명사로서 각각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앞에 나열된 말 어느 쪽인지 가리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뭐 하든지 이렇게 이제 간에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또 띄어 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간 이와는 달리 이틀간, 한 달간처럼 자 여기 좀 밑줄 좀 주세요. 이와는 달리다는 찾으셨죠? 네. 이틀간, 한 달간처럼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 사용이 될 때는 독립적인 단어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틀간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틀간 붙은 거죠. 한 달은 지금 떼어 그러니까 한 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한 달간 이틀간은 어떻게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알려드릴게 알았어 알려드릴게. 네. 한 달간은 뭔 소리냐면 한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그 뭡니까 관형어로 쓰인 거잖아요. 네. 이건 당연히 떨어지는 거 간이고 이틀간은 당연히 기간이니까 이게 붙은 거죠. 붙은 거고 한 달은 여러분 이게 붙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두 달간도 두 달 이런 거 다 떨어뜨리죠. 이런 걸 수관형사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수관형사 처음 들어보시나? 네. 수관형사. 수관형사. 아 이게 1학년들이셔서 공부할 때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런 걸 수관형사라고 하는 거예요. 수관형사.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관형사는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뭘 알면 공부할 때 특히 객관식을 공부할 때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막 헷갈려 두 개 다 헷갈려 그러면 하나만 확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간이대와 하다 아리까리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동안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뜻하는 간이 있어. 한 달간이나 이틀간 이럴 때는 붙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건 떨어뜨렸죠. 지금 떨어뜨렸잖아요. 서울, 부산 간 이런 거, 부모와 자식 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붙었으면 나머지는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다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물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만 객관식의 장점이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간을 이것도 어려워요? 아니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붙이고 나머지는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 정도는 공부하면 되잖아요. 됐죠? 자,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로는 잡아요. 100원짜리, 1000원어치 등에서 짜리와 어치, 이게 이제 전미사예요. 짜리, 어치 이런 걸 전미사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밑으로 쭉 가면 어치는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고 뒤에 붙어서 해당하는 분량. 그 다음에 짜리는 수나 양 또는 값을 나타내는 명사고 뒤에 붙어서 수나 양을 가진 거. 이런 건 알겠죠? 무슨 짜리 이런 거. 이런 것을 이제 붙였으면 뭐 이런 단위라는 거죠. 그런 데 이제 쓰인 겁니다. 어치 이런 거, 1000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이라는 거 다음에 짤이 전미사니까 붙었다는 거예요. 1000원 어치에 어치도 전미사니까 붙었어. 그러면 100하고 1000원 왜 떨어뜨리냐? 이제 아시겠죠? 수관형사.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알면 쉽다니까. 아 이게 수관형사는 떨어뜨리는구나. 수관형사는 떨어뜨린다니까. 이게 여러분 100원을 이렇게 막 많이 쓰셨나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니까 문법적으로 수관형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는 몰라도 됩니다. 띄어쓰기를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고 아까 우리말 우리글 이런 거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몰라도 됩니다. 외래어로 여러분 외래어하고 외국어의 차이는 외국어는 외국에서 온 말이에요. 외래어도 당연히 외국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외래어는 외국어서 그렇게 우리말화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면 봐요. 쉽게 설명 쉽다니까 외국어인데 우리가 우리말로 전혀 쓰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중에 simultaneously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simultaneously라는 말 써? 우리 한국어로? 쓰시는 분 대단한 분이지.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프라이드가 있어. 프라이드가 강해. 남의 프라이버시 왜 간섭이야? 써야 안 써? 그거는 왜래요? 이러면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말인데 거의 외국에서만 쓰는 말 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외래어는 한국어화 됐어. 프라이드, 프라이버시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이거 말고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외래어의 이제 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 텔레비전, 주스 같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외국어의 기원을,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주스, 이거 영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과일 단물. 이 북한에서 과일 단물이라고 해요. 주스라는 말 안 써요. 과일인데 단물. 우리가 그 스킨로션, 북한에서 살결물이 살결물. 살결에 바르는 넥타이, 목댕기, 목에 댕기려고. 목댕이. 그 코너키가 모서리책, 이것만 한 시간 해야 돼. 할 게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써요. 되게 재밌죠? 북한 말인데. 우리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국문과에 오시면 도대체 공부를 안 하는 게 없어. 막 오만 걸 다 해요. 자, 이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외래어 아까 설명했고, 또 밑에는 몰라도 돼. 그 다음에 텔레비전부터 볼게요.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TV도 있다. 그렇죠? 텔레비전은 다 아시죠? 원래 이 텔레비전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텔레비전을 순 우리말로 옮기면 먼 보기란 뜻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멀리서 떨어져 있는 내용들을 전파타고 본다. 먼 보기. 여러분 텔레토비는 뽀뽀뽀에 텔레토비 있죠? 네. 텔레토비가 왜 텔레토비냐? 먼 살찐이야, 먼 살. 멀리서 온 살찐 애들. 이걸 표현다로 하면 전파 뚱땡이. 이름을 그렇게 전파탄 뚱땡이들. 그 텔레토비 이름을 지은 데가 그 나라에서 지은 거예요. 먼 살찐, 먼 살찐. 멀리서 온 살찐 애들. 제 전공이 영문학이. 전 끝도 없어 이런 이야기 하면. 자, 하여튼. 네. 자, 다시 이제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카페의 경우도 이제 주스를, 그러니까 이것도 뭔 소리냐면, 자 봐요. 이게 이제 JUIC가 주스예요. JUIC가 주스인데, 이걸 이제 주스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는 이제 주스 이렇게 쓰는데, 발음을 해보면 주스나 발음 쓰기만 복잡하죠. 네. 원래는 이게 주스니까 이게 더 정확한 영어식 표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예요. 원래는 JUIC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주스냐 주스?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당연히. 다음 중 외래어의 표기로 잘못된 것을 골라. 예,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그러니까 틀린 거를.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아니 외래어로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카페의 경우도 카페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카페 이렇게 쓰는 경우 많이 있죠. 근데 카페로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카페라고 많이 쓰잖아요. 카페 같다 이렇게 쓰는데. 그다음에 외래어도 이렇게 이제 뭐 표기 형태가 있다. 뭐 이건 몰라도 되고, 하여튼 이 카페하고 텔레비전 이런 것들 보면 주스만 특히 알면 됩니다. 넘어가죠. 자, 적절한 어휘의 선택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태고란 말이 있어요. 태고. 거기 그 5째 줄에 보면 태고 있을 때. 태고는 이게 그 밀태에다가 두드릴 고자예요. 태고라는 말이 밀퇴자에다가 두드릴 고자라고. 두드릴 고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뭐 이제 그 어원까지 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사실 태고를 하려면 이제 이거는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글을 쓸 때 태고 하잖아요. 일단 태고를 할 때는 부가의 원칙이 있어요. 이건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부가의 원칙. 이건 좀 알아서. 뭐 어떤 말 내가 덧붙일 수 있죠. 내가 쓴 거에다 좀 더 덧붙여. 이걸 부가의 원칙.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 두 번째는 이거 쓸 내용이 없어. 삭제 원칙이 있어요. 이건 빼버려야 돼. 삭제 원칙.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재구성의 원칙이 있어. 재구성. 이거 내용을 좀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태고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 이거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상식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자, 부가의 원칙, 삭제의 원칙, 재구성의 원칙. 이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고는 나중에 이제 그 태고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쭉 다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61쪽으로 넘어가요. 61페이지. 자, 이제 거기 1번부터 이제 나오는 것부터 이렇게 가락 쓴 거. 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장점이 있고, 나이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장점이 있다. 그게 나왔죠. 일단 이거는 이제 하나씩 보면서 갈게요. 이걸 다
1번부터. 그러면 작다와 적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다는 수요나 분량 정도가 기준에 못 미친다. 작다는 길이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이나 말수 수입은 적은 것이고 네. 키, 몸, 체구 등은 작은 것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기 이제 이 동그라미 쳐봐요. 많은 있죠. 많은. 나이가 많은 1번에 가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이가 다음에 작은이라고 쓰잖아요. 작은이라고 써놨죠. 이건 적은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이라든가 말수라든가 수입은 적은 것이고, 그러니까 적다는 뭐냐? 수요나 분량이나 정도가 미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작다는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크기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한다. 나이가 작은이 아니라 나이가, 이건 알겠죠? 네. 적은으로 쓰라 이 말이죠. 자, 어제 경기에서는 양 팀이 2대2로 동률을 이뤘. 자,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동점과 동률을 혼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은 아니잖아요. 비율은 아니잖아요. 점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점 뭐 이런 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인 걸 싫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외성적인 성격을 기르려고 노력했다. 자, 이것도 얼핏 보면 내성적이니까 외성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내성적의 반대말은 외향적이에요. 맞죠? 네. 그럼 내성적이다라는 말은 나는 되게 외성적이다 이러면 안 쓰죠. 외향적이라고. 바깥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네. 외향적. 이게 틀린 거죠. 너하고 나는 성격과 취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틀려 이렇게 놨는데, 자, 밑에 1 놔보세요. 틀리다가 다르다와 의미로 쓰였는데, 틀리다가 그르거나 어긋나다 외에 다르다 의미로 사용돼서 변번해지는데, 틀리다에는 다르다라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너하고 나는 성격과 취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달라. 이렇게 나왔죠? 모든 면에서. 이건 이제 틀려는 맞다, 틀리다 이런 말로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의미니까 달라가 왔다. 틀려가 아니라. 김철수 박사, 박영진 박사, 우리나라 연구소가 자랑한 재원이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쓸 거예요. 재원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원래 재원 밑에 보세요. 61칙 마지막 단락에 재원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 이 원자가 근원 원자예요. 근원 원자. 이 원이 근원 원자. 그러니까 재주의 근원. 그런 뜻이 한자로 풀이하면. 그래서 재원이라는 한자인데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자 넘겨보세요. 이란 한자는 사전에 없다. 재원이다 할 때,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재원은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예요. 이거 잘 모르셨죠, 여러분? 이 사람 재원이다 할 때 이 재원은 남자에게 쓰지 않고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일 때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이제 재 다음에 이 원자는 뭐 여성을 나타내, 거기 여자가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 정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김철수 박영진 다 남자인데, 남자일 때는 재원이란 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재원이야 이런 말 남자에게 많이 쓰잖아요. 틀렸다는 거예요. 남자는 인재 이렇게 쓰는 거지 여자일 때 쓰는 거다. 자, 넘기세요. 62쪽. 여기도 또 재밌는 게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떠놓고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안수가 밑에 보세요. 정안수는 정한수로 발음하고, 정한수 밑에 써놨을 거예요. 또 그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 봐요. 자, 비나이다 뭐 나오죠. 이렇게 쓰는데 새벽에 우물물 뜻한 뭐라고 나왔어요? 정화수예요. 빛날 화자. 우물정자. 이게 그러니까 정한수 이런 게 다 잘못됐다. 정화수. 무슨 말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비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여인이 정한수, 이게 정화수죠. 를 떠놓고 빌어야 돼. 근데 정화수를 떠놓지 않고 죽을 떠놓고 비는 거예요. 죽. 본죽 이런 거 죽 있잖아요. 죽을 떠놓고 빌어.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정화수를 안 떠놓고 죽을 떠놓고 빕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말 되죠? 좀 썰렁하지만 이해 안 가신 분은 잘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내년도 재정 계획은 올해 3분기에 전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전격적 그 밑에 나옵니다. 마지막 단락.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치는, 이게 이 번개 전자의 7격자예요. 그 격자가. 그래서 정격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예비치 못할 때 쓴다는 거예요. 네, 있죠. 근데 이거는 예정되어 있는 건데 예기치 못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쓰는 거예요. 전격적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뭔 말인지 알겠죠? 딱 치는 거, 번개처럼 치는 거. 그러니까 전면적.
자, 이상 고온이 지속되고 가뭄이 겹쳐 작년보다 물가가 몇 갑절은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63쪽. 갑절은 배의 뜻으로 사용한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갑절 사용하기도 곱절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갑절은 곱절로, 여기 나왔죠? 몇 곱절로 이 나오죠. 써야 된다. 몇 곱절이에요. 갑절과 곱절은 두 번 합한 만큼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이렇게 나오죠. 뭐 그런데 그 갑절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곱절로 쓴다. 이런 문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갑절은 뭐냐? 쭉 내려가면 이런 말 있죠. 오직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이라는 두 배의 뜻만으로 쓰인대요. 오직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 헷갈리니까 여기서 그냥 곱절만 알아두세요.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곱절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말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치 불구하고 이거 맞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틀렸어요. 염치 불구하고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신 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염치 불구하고 돌아볼 고자거든요.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이거 알고 계신 분. 염치 불구하고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염치 불구하고로 많이 이렇게 틀렸다고.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아, 그 한 개만 대단하시네요. 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염치 불고하고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 알아두면 참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잖아요. 아, 이게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염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됐죠?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형이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화를 돋구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밑에 돋구다, 돋군다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때 돋구다는 어떤 감정이 생각나게 넘겨보세요. 생겨나게. 뭐라고 했어요? 하다, 입맛이 당기게 하다. 그러나 이때의 돋구다는 잘못 쓴 것이고 돋우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돋우지 않도록.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돋구지 않도록 되게 많이 써요. 틀렸다는 거예요. 돋구다가 아니다. 돋우다. 그 다음에 철수 유난히 주의가 산만한 학생. 이건 쉽죠? 주위에요, 주의에요. 주의에 주의. 이거는 뭐 틀린 분 없을 거예요. 주위가 아니라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주의에요. 주위는 주변이야, 주변. 네. 이 사람이 아니라 얘 주위가 산만한 거야. 얘는 안 산만한 도른자는 자기 말 들어달라면 사람의 주위를 한기했다. 자, 4번.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 주위라고 했는데 주위를 환기한 거죠. 주위가 지금 주위를 한기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사람들의 주위.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제껴두고 너희들끼리 놀려갈 수 있니? 자, 이건 뭘까요? 3나. 이거는 나를 제치다를 써야 할 자리에 특히 제끼다를 쓰는 경우가 좋지 않다. 제치다는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다. 제끼다를 근데 제끼다를 잘못 쓴 것이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외에도 상대 선수들을 제끼고 고를렀다. 이것도 우리가 뭐 제치고 고를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제끼고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제끼고 1등을 했다. 이런 것을 쓰는데 발벗고 나선다. 그래서 제치다가 쓰여야 할 자리에 제끼다를 잘못 쓴 경우 많죠. 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제껴라. 이런 거 나왔죠? 이때도 제끼다 대신에 뭘 많이 써요? 젖히다를 써서 고개를 뒤로 여러분 제껴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잘못 쓰였다는 표현이에요. 제끼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제치다, 젖히다 이치라는 거. 나를 제쳐두고라든가 뭐 이런 제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껴를 틀렸다. 자, 그 다음에 65쪽. 지금까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게 여러분이 이제 많이 특히 뉴스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재의 장본인. 이게 제가 뉴스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 장본인이란 말이 틀린 건데 이거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부정적. 네, 나쁜 뜻이에요. 장본인. 자, 벌써 밑에 사가와 같이 문장은 방송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라는 의미거든요. 화재의 주인공이라고 써야 돼요. 장본인. 자, 뭐라고 나왔어요?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주인공과 달리 장본인은 뭐라고 나왔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 붙어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쑥대로 만든 장본인이야. 뭔 말 이해가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의 장본인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일이 돌아가는 걸 보니 이것도 우리 한국인들 정말 잘못 쓴 거. 사단이 났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사단이 났어요. 사단이 났어요. 사단이 났다. 이거 사단 여러분
사단이 났어 이런 말 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자, 이 밑에 볼까요? 사나에서 사단은 일사자의 끝단자입니다. 끝단자, 요 한자 단자가 끝할 때 단, end. 사고나 탈이라는 뜻을 사용한 건데 실제로 사단을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일반화됐다. 사단이 원래 한자 그대로 사건의 단서, 끝이니까 단서. 단서라는 게 끝이란 뜻이에요. 실말이. 그래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큰일이 벌어진 것을 사단이 났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사건의 단서라는 뜻이에요. 나왔죠? 사고나 탈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대요.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단서가 뭔지 알죠? 실말이 뭐 영어로 클루라고 하는데 CLUE 단서. 사고나 탈이라는 뜻을 가진 건 뭐다? 사단이다. 이렇게 나왔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대개 한국 사람들 많이 틀려. 이왕이면 모둠매를 먹는 것이 실속 있을 것 같다. 자, 밑에 보세요. 모둠매란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모둠, 모은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잘못됐다. 해물 모둠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있죠? 해물 모둠, 모둠에 모둠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음식점에도 가면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 모둠에 이렇게 막 입지 않나요? 네. 모둠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둠. 그러니까 모다 이게 잘못된 거고 모둠이란 것은 여기 나오죠. 모둠 넘겨보세요. 학생들을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둠. 뭔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모둠이라고 써야하는데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그 음식점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많이 봤어요. 모둠이. 네. 아마 모둠이라고 쓴 게 이상할 거예요. 워낙 이런. 그 다음에 그의 수서학교는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탓이다. 자,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쉽죠? 네. 탓은 이거는 안 좋을 때 쓰는 거예요. 안 좋을 때. 탓은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뭐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 탓은 남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탓은 뭐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 쓰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탓과 반대라든가 덕분이다 이런 말 씁니다. 덕분. 탓이 아니라 덕분. 이해가십니까? 꾸준히 노력한 덕분입니다. 막 뭐 내가 이번에 어떻게 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축하해요. 뭐 이러면 당신 탓입니다. 이런 거 웃기잖아요. 축하해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추천된 총리부자는 지난 정권에서 교육부 총리를 역임했다. 자, 역임이라는 거 밑에 보세요. 여기 역자가 이제 역사, 지낸다는 뜻이거든요. 임은 맞는다, 맡을 임자고. 역이가 이런 건 한자를 여러분 좀 알면 쉬워요, 얘가. 아, 이게 지낼 역자의 맡을 임자거든요. 여러 직위를 두루 지냈어. 정부 요직을 역임했다.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가에서처럼 역임하자는 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부총리를 지냈다. 뭐 지냈다 이래야지 역임했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직위에 대해서는 쓰지 마라. 입상자들 단상업이나 상장을 수여받았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여받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자, 67쪽 보세요. 수여. 이 왼쪽에 줄 숫자, 오른쪽에 줄 여자. 그거 좀 써볼까요, 한자로? 줄수, 줄여인데, 여러분,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뭘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이 한자에서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수가 있어요. 자, 수가. 자, 써보세요. 이거하고 여기 있어. 이거하고 여기 있어. 뭐냐? 이거는 줄 숫자고요. 이거는 받을 숫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 자, 뭐, 예를 들어 떡볶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여러분이 이걸 갖다 여기다 주시려면 손이 있어야죠. 너 이거 이쪽으로 날라가서 이쪽에다 갖다 놔. 이렇게 말할 수, 내가 갖다 드려야지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손이 있으면. 근데 받는 거는 내가 이쪽에다 놔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야 손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 네. 손이 없어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되게 헷갈리니까 주려면 손이 있어야 되고 받으려면 그렇게 외우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주려면 손이 있어야 된다. 받으려면 손이 없어도 받는다니까. 의미를 알면. 자, 그래서 하여튼 몰라도 돼요. 이해 안 가면. 7쪽에 수여는 그래서 증서, 상장, 훈장 등을 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여는 상을 주는 주체자 측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입장에 수여하자를 쓸 수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수여하자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수여받던 상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짬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았다 이러면 된다.
수여받았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 수여받았다 이런 게 일본어식 표현이에요. 네. 일본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수여해놓고 받았다 이런 말도 쓰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차가 많이 막혔지만 다행히 접수 마감 시간 전 쪽에서 지원서를 무사히 접수했다. 얼핏 보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볼까요? 접수하다는 신청이나 신고 등을 구두나 문서로 받다는 뜻이기 때문에 접수하다는 신청이나 신고서를 받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창구에 가서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접수하다가 아니라 접수시키다예요. 접수시키다. 무사히 여기 접수했다는데, 그래서 접수시키고 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접수시켰다. 경기 침체로 최근에 빌라와 연립주택 등 경매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 본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것도 볼까요? 오라는 TV에서 많이 써요. 근데 본물을 이루다. 그런데 본물은 보의 괴물.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본물을 이루다는 보의 물이 많이 고여서 극한 상태가 되다. 따라서 본물을 이루다를 한꺼번에 많이 뜻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물이 터졌을 때 뭐 이렇기 때문에 자 뭐라고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막 본물 터지다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좋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막 본물을 이루다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쓰긴 써요. 뉴스나 이런 데서 맞죠? 근데 본물을 그렇게 쓰지 말고 본물 터지듯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유법이죠. 그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보면 이게 뭐가 틀렸지?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가 틀렸지? 그런데 이 의미를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좀 알면 좀 쉽습니다. 자, 이것은 예스러운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자, 이것도 얼핏 보면 뭐 맞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자, 68쪽 보세요. 예스럽다. 예스럽다를 근데 이게 예스럽다. 이것도 우리가 예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썼죠? 예스럽다. 이 틀렸다는 거 예스럽다. 예스럽다가 아니라 예스럽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는 관형사, 뭐 옛 추억, 옛 모습 이렇게 옛 모습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걸 옛나 지금이나 이런 말 옛나 지금이나 이렇게 쓰나요? 안 쓰죠? 네. 그거 생각하면 돼. 헷갈리면. 옛나 지금이나 이런 거 없잖아. 예나 지금이나지. 그러니까 예스럽다. 옛 이러면 이거는 뒤에 있는 걸 꾸며준다. 옛 추억, 뭐 옛 습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예스럽다. 이거 많이 바쁘신 와중 이거 틀려도 딱 보니 이건 쉽죠. 그럼 와중이란 말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네. 여기 68쪽 보세요. 육나에서 와중에는 와중의 뜻은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나왔죠. 복잡하게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전란의 와중에 이렇게 썼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이야기할 때 사회자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누구누구 틀린 말이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시험을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분 시험을 잘 보시려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게 내가 틀렸구나 이런 걸 모르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그 재미 이게 공부의 즐거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거 예전 그다음에 장례식 전에 영구가 학교를 거쳐가게 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나가는 길을 환송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 이게 낫네. 자, 환송이라는 건데 자 봐요. 68쪽 보세요. 마지막 환송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구를 환송한다는 것은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송은 잘못 써도 여기 써놨죠. 여간 잘못 쓴 게 아니다. 상가에 가서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전송쯤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되게 많이 써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나가는 길을 환송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뢰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하철 전 차량 중석, 중앙 좌석 양끝은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머지않아 태어날 새 생명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69쪽. 자, 임신부와 임산부가 같이 쓸 수 있는 이렇게 써놨어요. 임신부와 임산부. 그런데 자 봐요. 이 둘의 뜻은 같지 않다. 임신부는 임부와 같은 말로 아이를 낳은 여자. 임산부는 임부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를 가리키는 산부를 함께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와 낳은 여자. 임산부가. 낳을 산자인 건 아시죠? 네.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부라고 써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산자가 붙으면 낳은 사람이에요. 몰랐어요. 낳을 산자. 낳을 산자는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니까 임신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태국 국민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으로 특히 가장 어렵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평생을 헌신해 영면을 기원합니다. 영면을 기원한다. 자, 69쪽 볼까요? 7가는 태국의 왕에 대한 애도예요. 영면을 기원한다. 부적절하다. 영면은 봐요. 영원히 잠드는 거죠. 죽음이에요. 영면을 기원한다는 것은 남의 나라 국왕에게 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영면을 이렇게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대요. 그래서 국왕이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래야지. 영면을 기원한다. 너 오랫동안 잘 자고 있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이런 거 쓰면 실례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써 여러분 홀몸이 아닌 만삭의 임신부가 무리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제 보세요. 이것도 70페이지. 아이를 가진 임신부에게 홀몸이 아닌데와 같이 홀몸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홀몸은 뭐라고 놨어요?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 홀몸. 그래서 사고로 아내를 잃고 홀몸이 되었다. 이렇게. 그 친구는 이렇게 나왔죠? 홀몸 신세다. 이에 반해 혼몸은 딸린 사람도 없는 혼자의 몸이에요.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 즉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게는 혼몸도 아닌데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되게 그 홀몸도 아닌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이잖아요. 혼몸이 홀이란 혼자잖아, 혼자. 그렇죠? 홀몸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고위공직자일수록 남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도 얼핏 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70쪽 보세요. 안 좋은 일로 입에 오르내린 것을 남의 구설수에 오르자. 구설수는 남과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예요. 구설수가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의 구설수에 오르다. 그래서 쓸 수는 있지만 남의 구설수에 오르다는 발음들까지 한다. 구설수 대신에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 구설을 사용해야 됩니다. 구설수가 아니라 구설. 여기 구설수에 오른다. 우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구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구설. 여기서 지금 보면 구설, 그러니까 입구자에다, 그러니까 여기 허설자를 보면 왜 이게 허설자를 이렇게 쓰냐면, 이거 잠깐 여담을 알려드릴게요. 왜 허설자 이렇게 쓰냐? 입은 입인데 1000가지가 있어요. 1000가지. 그러니까 혀로 이야기할 때는 1000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근데 별 생각 없이 혀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1000가지를 생각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허설자가 상당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거기 행사장에서 보기할 때, 행사장에 친구가 먼저 나한테 아는 척 했다. 보기할 때. 보이죠? 척하다, 치하다인데, 자, 봤어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 한다, 잘난 체 한다. 이런 말씀 화장실 가는 척하고 이렇게 써놨죠? 아는 척 하다는 실제로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꾸민다. 이게 나오죠? 7. 나는 친구가 나한테 먼저 인사를 했다는 뜻을 쓰이고자 한 것이지만 실제로 친구가 나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꾸민다는 뜻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사람 보고 인사하는 것은 아는 척하다 체하다가 아니라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거는 내가 좀 별로 알지도 못해. 근데 막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죠.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는 척하다라는 것은 지식이라고 지식.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런 지식을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거고 아는 척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인사하는 그런 의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게 틀린 게 없는데. 그 다음 이번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넋을 지고 남은 유족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넋을 기리다 라는 표현을 써요. 넋을 기리다. 그런데 기리다의 뜻은 오른쪽 보세요.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을 칭찬하고 기억하다. 그렇죠? 스승의 은덕 이렇게 나오죠. 넋을 위로하다. 억울한 넋을 달래다 같이 위로하다 달래다가 서술을 써요. 넋은 의미상 기리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 특히 사고로 희생된 사람 넋을 기린다는 거 아니다. 그래서 위로하다나 달래다. 그러니까 넋을 지금 기리다라고 써놨잖아요. 넋을 위로하고 넋을 달래고 뭐 이렇게 써야 돼요. 기린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기린다는 말은 알겠죠? 고인을 기린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처럼 넋은 기린다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고인을 기린다 이런 말을 써요. 넋을 기린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자, 8번. 시험 준비에 시달린 탓인지 신체가 많이 줄었다. 자, 이것도 신체가 튼튼하다, 허약하다 쓸 수 있지만 신체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체중이 줄었다는 게 괜찮겠죠. 체중이 줄었다 이렇게 쓰겠지만 신체가 줄다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쓰고 싶으면 체중은 쓸 수 있어. 이번 학기 노력한 만큼 성적도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상승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이 향상된 것도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못할. 그러나 공기관계는 의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르다와 내리다는 오르다와 내리다, 그러니까 여기 상승했다가 아니라 또는 향상하다. 그러니까 이 상승하다라는 말보다 성적 같은 경우는 올랐다라든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공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공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공기. 이 공기가 에어 공기가 아니겠죠? 공기가 뭘까요? 공기. 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 공기는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1학년들. 이렇게 써. 한자로 좀 쓰세요. 함께 공짜에 일어날 기자예요. 그래서 공부는 뭐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함께 일어나는 게 뭔 소리야? 호응한다는 뜻이야. 호응을 좀 어려운 말로 쓰면 공기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나왔어. 왜냐하면이 딱 나왔어요. 뭐뭐 하니까. 왜냐하면 뭐 사랑하니까. 이런 식으로 니까 이렇게 쓰죠. 이 말이 나오면 이 말이 함께 오죠. 이거를 공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해가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뭐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나오면 니까란 말 나오잖아요. 그런 걸 호응한다는 말 들어봤죠? 호응을 좀 더 유식한 말로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기란 말이 나왔어요. 상승했다. 자율방범들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게 나왔어요. 자, 밑에 볼게요. 71쪽. 자, 7단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보호한 대상이 주민이거나 주민의 생활수는 있어도 안전일 수는 없다. 여러분 안전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 대신에 뭐라고 써요? 주민의 생활을 써서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쉽지 않나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한 건 아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쭉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소비수가 사람을 놓치니까 위험한 기회를 맞는 것이다. 9번. 위험한 기회를 맞는 것이다. 자, 기회는 어때요? 여러분, 위험한 기회란 말 들어봤어요? 이거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면, 이 기회,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회가 왜 기회냐? 이거 아세요? 기회는 위기란 말하고 기회란 말이 합성한 말이에요. 기회란 말 자체가 위기 속의 기회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그런 의미.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한 기회란 말이 좀 잘못했다. 그래서 위험한 순간, 위험한 위기. 이건 쉬운 문제고요. 자, 월등한 열세. 이런 말 했죠. 월등한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것도 월등한 열세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월등하다는 게 뛰어나다. 열세는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그냥 현저한 열세. 현저한 열세. 이렇게 고침이 낫겠죠. 실력의 현저한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표님은 면모를 발휘했다. 월드컵 우승팀 다음 면모를 발휘했다. 자, 면모를 발휘했다고 부적절하다고 나왔죠. 왜 면모는 뭐냐면 얼굴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면이 얼굴 면자고요. 모자가 모양 모자예요. 그러니까 얼굴 모양.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 됨됨이 이러한 의미는 발휘하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휘하다는 뭐 실력을 발휘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면모 대신에 실력을 사용해서 실력을 발휘하였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승팀다운 실력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뭐 면모를 쓰려면 면모를 보였다 이래야지 면모를 발휘하였다는 이상하죠. 그렇지 않나? 이건 좀 쉽죠? 면모를 보였다. 나는 발휘하였다 쓰고 싶은 뭐라고요? 실력을 발휘하였다. 둘 중에 하나예요. 면모를 보였다라고 쓰든가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쓰든가. 요즘은 불경기인데 전국 불황까지 겹쳐 연일 주가가 하락세를 치닫고 있다. 자, 하락세를 치닫다가 잘못했다. 하락세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치닫다에서 같이 도사와 서술을 살 수 없다. 하락세를 보이다. 그러니까 하락세로 치닫고 있다가 아니라 하락세를 보이다라고 쓰면 좋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주식이 나와서 설명드리면 주식이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 끝없이 떨어지는 시장이 있잖아요.
끝없이 올라가는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불마켓이라고. 불마켓.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빨강색으로 올라가. 빨강색 기분 좋죠. 황소는 뭔가를 받을 때는 밑에서 위로 들이받아. 근데 주식이 끝없이 파란색으로 주식 하시는 분 알죠? 파란색으로 계속 떨어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어마켓이라고. 곰시장. 왜 베어마켓이라고 하냐면 곰은 뭔가를 공격할 때 위에서 아래로 공격해. 그리고 곰이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주식이라. 그러니까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시죠? 저는 밥이 주식이에요, 밥이. 주식은 정말 싫고. 내가 사면 꼭 떨어져. 맞죠? 남이 사면 안 떨어져. 밥이 주식. 자, 하여튼 그래서 넘어가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에 가면 우리 주변에는 자, 이제 몇 장 안 남아서 이제 희망을 가졌어요. 묵묵히 자신의 시장에 최선을 기울인 장애인이 많다. 그래서 일방적인 편견의 피해자다. 자, 잘 보세요. 이건 쉬워요. 여러분, 일방적인 편견.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 일방적인 편견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 일방적이라는 게 하나의 방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편견이 틀렸다는 거야. 일방적인을 빼버려야 되는 그냥 편견이라든가, 그렇죠? 일방적인을 빼라고. 한국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중원부원. 자, 봐요. 내가 아는 지인. 이거 그냥 지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내가 아는 지인이야. 차, 보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하다가 차 떠나자.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동해 바다로. 동해가 바다인데 왜 바다를 쓰죠?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불렀죠. 네? 그 다음에 야 어디서 만날까? 역전 앞에서 만나자. 네? 이 앞전자인데 꼭 역전 앞에서 만나지.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외갓집 갔다 왔어. 외갓집. 처갓집 갔다 왔어. 봐보세요. 이거 제가 일부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말을 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거 연구가 재밌다니까요. 공부하는. 그러니까 좀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여기다 썼는데 이거 부족해.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좀 쉬워요. 그다음에 학과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학과 원고를 많이 투고 이것도 틀렸네. 그리고 원고가 투고라는 게 원고를 던진다는 뜻인 거죠. 네. 투고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 써놓으세요. 투고는 원고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투고에 그러니까 원고란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원고를 쓰면 안 된다니까. 투고해 주십시오라고. 왜냐면 투고라는 게 원고를 던진다는 뜻이라니까. 그렇죠. 됐죠? 네, 원고. 자, 그다음에 우리 영화가 외국 영화제 출품돼 아주 좋은 틀렸네. 좋은인데 호평을 쓰면 되나요? 아니 이게 조로자 아니에요? 조로자? 네, 맞아요. 조로자? 그러니까 조를 빼버려야지. 맞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 맞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이런 걸 그냥 호평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좋은 호평이 안 되니까 호평을 받았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에 아주 좋은을 쓰고 싶으면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면 아주 좋은 이렇게 썼으니까 호는 빼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입사지원서는 15일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거는 뭐예요? 접수받다, 사사받다가 이제 중국이라고 나왔잖아요. 접수는 신청이나 구두 이런 거예요. 사사는 스승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다는 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받다는 뭐예요? 접수하다. 그러니까 15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맞죠? 접수가 이 숫자가 받을 숫자니까. 근데 인간 사사 받았다가 아니라 사사했다. 사사했다죠. 사사 받았다가 아니라 사사. 여러분 왜 사사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사사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사가 뭔 뜻이냐 한번 볼까요? 그 사사 한자 있죠. 스승사자, 일사자. 근데 여기서는 일사자라고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떤 사자냐면 삼을사자예요. 삼을사. 그러니까 스승으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일사자가 삼다, 뭐뭐로 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알았어요? 또는 섬기다는 뜻도 있어요. 아시죠? 섬기다 봐봐요. 사대주의 이걸 들어봤어요? 네. 큰 데 하나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섬긴다는 뜻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건 스승으로 섬겼다 이렇게 뭐 번역을 할 수도 있어. 섬기다는 뜻이 있으니까 또 스승 삼다도 돼요. 어쨌든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절 기차표 나와요. 명절 기차표.
자, 명절 기차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미리, 이거 딱 보니까 답 나오네. 미리인데 예약을 썼어. 미리를 빼야죠. 예. 자, 미리인데 예약이다. 그 다음에 경찰은 CCTV 속의 인물이 해당 인사와 인상착의는 물론 옷차림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뭐가 틀렸는지. 자, 밑에 보면 아나운서의 멘트인데, 예, 인상착의를 생김새만 의미하면서 인상착의는 사람의 생김새 옷차림을 붙을 착자에 오드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상착의 옷차림이라는 표현은 중복됐기 때문에 인상착의는 물론 옷차림도를 그냥 인상착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옷차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인상착의라는 게 옷을 입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옷차림 빼라 이거. 내가 그 사람을 몰래 헐뜯고 다녔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이것도 틀렸네. 여러분 근거 없는 게 낭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걸 보세요. 이 한국 사람들 참 너무 친절한 건지 안 친절한 건지 그렇죠? 낭설이다라고 쓰면 되지 근거 없는이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낭설 터무니없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거 없다. 이게 낭자가 터무니없을 낭자예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런 뜻이고요. 학교 앞 이것도 보세요. 천천히 서행해요. 아니 예,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빼버려야죠. 서행해야 돼.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말이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어가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아요. 됐죠? 자, 중국 또 나와요. 75쪽. 나는 작년에 등산을 갔다가 경주에서 굴러떨어져 약 10여 군데 가량 꿰맸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약 10여 군데 가량 봐요. 중복이 있다. 약, 여, 가량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요? 약 10군데, 10여 군데 이렇게만 쓰면 되는 네. 약 10여 군데 가량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건 뭐예요? 현안 문제. 왜냐면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현안이라고 할 때 현안 보세요. 이건 좀 한자적인 설명입니다. 현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안은 알죠? 이 책상 안자, 안건. 그럼 이 현이 무슨 현자예요? 이 현이 무슨 현자예요? 이거 모르셨죠? 이 현자가 매달 현자예요. 매달아놨다. 어디에다 매달아놨다. 현자. 그래서 매달아놓은 안건을 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슈, 영어로 이슈란 말 들어봤어요? 이슈? 문제 이슈 할 때. 이슈가 문제. 안건. 여러분, 하나 또 나온 김에 알려드릴게요. 하리수. 하리수가 핫 이슈에서 나온 거 아셨어요? 그 트랜스젠더 있죠? 트랜스젠더. 핫 이슈라는 거예요. 남자가 이 트랜스젠더 핫 이슈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리수라고 하자. 성이 하시고 이름 리수가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이 현안할 때 이 현자가 매달 현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현안 문제할 때 그 이야기 하려고 거예요. 그 문제를 빼라. 앞에서 신호 대기를 기다리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여기 나왔어요. 신호 대기는 신호를 기다린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다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 대기를 기다리던 신호를 기다리던 신호 대기를 빼야지. 예, 그렇죠. 뭐 그 대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서장은 내일 오전에 임명장 수여식에 배석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 배석하다는 자 여기 보세요. 함께 자리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배석하다가 잘못됐죠. 그냥 함께를 빼고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를 빼라는 거예요. 수여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뒤에는 뭐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좀 오늘 공부한 것들 좀 이것저것 많은데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한 것들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걸 공부할 때는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런 건 이런 거였지, 이런 건 이런 거였지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쭉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안 하시는 시간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